잠금해제 시간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양지수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쪽의 매수세가 오늘 힘이 돼주고 있죠. 코스닥 쪽에서 상승 종목 개수 990여 개 육박하고요. 코스피 쪽에서도 500여 개 이상의 종목이 오름세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시세를 내고 있는지, 집중할 종목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갈게요. 오늘 교보증권의 사용관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먼저 살피고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이 관심도가 집중됐죠. 미국에서부터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영향을 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이상 오른 영향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강세고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IT 부품단의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동결 이후에 긴축 기조를 기존처럼 쓸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금융주들은 약세권에 들어가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최근에 오른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과 강보합을 오가는 종목들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네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게임주들까지 성장주단에 여겨지는 종목들 오늘 비교적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들 속에서도 리뷰할 것도 있고요.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볼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LG 이노텍 좀 살펴보고 가죠. 5월 2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 소리 없이 야곱야곱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가 기준으로도 18% 수익 구간입니다. 네. 사실 애플빨이 조금 떨어졌지 않나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애플 돌아서니 사상 최고가이고요. 네. LG 이노텍 뭐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봤을 때는 추세는 깨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급격한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뭐 이격도가 벌어져 있다 보니까 한 11선 정도 테스트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서면서 횡보 장세로 들어왔고요. 일단 그때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에도 실적 안 나왔고 2분기에도 적자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이폰 15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올해에는 아직까지는 XR, MR 이런 시장들은 크게 개화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판매 대수 자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되어간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시장이 일단은 돌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연준 쪽에서 뭐 금리 동결 얘기 나오고 있고 연내 인하 없다 얘기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로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미 주식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온이 되면서 주가가 선반영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건 좀 추가적으로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네이버 하면 카카오 고민하듯이 LG 이노텍 하면 삼성전기 고민합니다. 네. 언제나 항상 둘을 비교하고 무엇을 살까 이 질문을 단골로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좀 봐주세요. MLCC 수출 데이터가 괜찮다라는 얘기랑 네. 중국에서 가전 소비를 좀 장려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대를 좀 갖더라고요. 네, 최근에 조금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일단 MLCC 가장 기본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쪽들이 잘 되어가고 있다. 바닥 잡았다라는 인식들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고마진의 전장용, 차량용 MLCC가 또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2분기, 3분기 갈수록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반도체 쪽에 재고가 많고 이런 쪽들을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공급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업계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중후장대한 산업들도 정말 빠르게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감산 이런 부분들이 크게 지금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업황들이 좋아질 기미들이 보인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 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쪽의 모바일 수요도 정부의 어떤 뒷받침, 리오프닝 관련해서 경기 부양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중국의 IT 세트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서 전 사업 부문이 골고루 좋아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진 종목이 삼성전기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G 이노텍과 삼성 전기에 대한 뷰도 들어봤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자 하는데 펄어피스 좀 궁금합니다. 게임사들 오늘 전반의 분위기 괜찮아요. 피해 거지 때문에 네오위즈도 그렇고요. 네. 붉은 사막 모멘텀으로 펄어피스도 그렇고 오늘 외국인의 매수도 대형 이제 게임사로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들 주가도 최근에 나름 괜찮거든요. 네. 펄어피스 어떻게 해요? 글쎄요. 제가 사실 이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시간 오래 걸리는 게임을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냥 말로만 듣고 뭐 의견 취합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각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6만 원 이상권까지 현재 잡아놓은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추세 자체도 다른 게임주들 대비했을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구심은 그거죠. 기술적으로 차트가 올라오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게임이 흥행을 할 거냐. 이게 전작에서 흥행했다고 해서 그 IP를 그대로 받은 신작 게임들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초기에 흥행, 이런 IP의 흥행이 얼마나 진짜 매출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차트상으로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와서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가 좋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중간에 좀 파는 모습들 나타났는데 이런 수급 현황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일단 추가적으로 실적의 개선 빌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출 순위들을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LNF 리뷰도 질문 드리려 했는데 이거는 저희 종목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곧장 열어보도록 할게요. 무엇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잔금 해제가 제이오입니다. 대세는 CNT 도전제 쪽에서 이제 시장에 관심을 꽤 많이 받고 있는 업체인데 네. 한번 포인트 열어볼게요. CNT. 실리콘 응급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네. 이쪽이 관심이 좀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일단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탄소 나노튜브라는 건데 네. 굉장히 좀 그물 같죠? 그러니까 촘촘하게. 헤어망 같이 생겼네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터리가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최대한 가볍게 하고 부피를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동일한 부피에서 더 많은 거리를 주행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물질들을 그만큼 줄여주면 여기에 빈자리에다가 양극재 같은 활물질을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우리가 보통 니켈을 함량을 높여서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60에서부터 해서 뭐 80, 90 해서 현재는 울트라 하이 니켈이라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니켈이 90% 이상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이제 그 정도가 한계에 달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다른 쪽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CNT, 이 탄소 나노튜브의 도전제를 채용을 하게 됐을 때는 네. 충방전 효율이 좋아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도전제를 포함해서 기타 부재료의 투입량이 줄어드는 만큼 더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활물질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이오는 2차 전지 도전제 관련돼서 CNT 파우더라는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급 요청들이 점점 더 이제 탄소 나노튜브를 채용함에 따라서 늘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요. 요즘에 2차 전지 밸류체인 측에서 워낙 수주도 많이 받고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또한 마찬가지인데 네. 700억 투자 소식이 한 일주일 전쯤에 공시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일단은 이 파우더를 사용을 했을 때 네. 기존에 우리가 카본 블랙 흑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대비했을 때 같은 양의 20%만 사용을 해도 똑같은 효율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하는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만큼만 차지하면 이 나머지 공간에 뭐가 들어가죠? 양극재 같은 활물질이 들어가서 네. 같은 부피의 배터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더 고품질의 배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파우더의 요청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설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생산 시설의 증설 700억을 투입하겠다라고 했고요. 작은 규모 아니에요.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64%에 달하는 상당하네요. 수준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공장이 24년 말까지 투자 기간이 되기 때문에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들 이미 다 땡겨서 주가에 반영한 건 아닐지, 아니라면 어디까지 좀 내다봐야 될 것인가 밸류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관심을 좀 많이 받아서 3월, 4월경에 좀 가열차게 올랐다가요. 네. 상승분 좀 반납하고 지금 다시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종목들 흐름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을 짚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올해 영업이익으로 추정되는 120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POR 계산해 보면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84배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전에 관련된 양극재 같은 기업들 초반에 숫자가 크게 나오지 않을 때 밸류를 어느 정도씩 주면서 숫자가 나오니까 이 밸류가 정상화가 되었는가, 이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2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POR이 38배로 반 이상 낮아져요. 그리고 25년, 아까 24년 말까지 700억 투자해서 탄소 나노튜브 증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는 걸 감안하면은 25년에는 5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같은 부피에서 이 주행거리를 늘리려는 노력들이 한계점에 달했다는 거예요. 니켈 가지고는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물질들을 최대한 덜 쓰는데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더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70억 정도가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데 그 기준으로 POR 계산해 보면 22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탄소 나노튜브 딴에서 비싼 밸류다라고 할 수 없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얼마 목표가로? 네. 지금 현재 가격부터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마지막 이평선 위치에 있는 3만 원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10에서 13%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하시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4만 원 본 이후에 그 이후에 실적 개선 보면서 추가 상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에 유영화 과장님도 제이오 이야기 주셨던 바가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사연관 차장님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잘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시간 두고 계속 AS에 갈게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오늘장 좋은 시세 내고 있는 종목이에요. 티웨이 항공. LCC의 고공비행은 지금부터인가? 포인트 넘어가죠. 5월에 국제 여행을 떠난 이들이 작년 5월 네. 대비 무려 6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이제 해외 여행 수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유가는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요 LCC 업체들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맥락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맥락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적 나온 것들 보시면은 진에어 같은 경우에 2023년 1분기에 매출 3,525억에 짜잔. 영업이익이 850억 나왔어요. 네. 근데 티웨이 항공이 제주항공의 영업이익을 제치고 827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높아졌고 증감률로 봤을 때에도 가장 높은 500%가 넘는 매출의 증감률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실적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모든 LCC 시장에서 이런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코로나 이전하고 대비했을 때 완벽하게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30에서 40%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최대치를 냈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항공기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가운데에서 가려는 수요, 보복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티켓당 단가 이런 것들도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팔렸다라는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괌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태풍으로 결국 못 갔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비행기 인당 한 70만 원이었어요. LCC로. 그 돈 주고 누가 가?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놀렸어요. 그랬었죠. 많이 올랐다고. 네. 근데 그 뒤로도 또 올라갑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티켓값이 올라가니까 뭐 LCC 업체들에 대한 기대도 더 가져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은 7, 8월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성수기가 다가오니까 네. 한 번 더 레벨업 하려나 싶어요. 극성수기가 좀 다가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800원까지 올랐다가 굉장히 눌렸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정말 재미없게 횡보하다가 또 마침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주가가 5% 올라버리네요. 예, 제가 별로 반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2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입니다. 네,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2분기는 비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복 수요들이 쌓여 있고 대기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2분기에도 실적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다가 계절적인 성수기, 극성수기죠. 7, 8월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과 동남아 여행 수요가 추가적으로 폭발할 가능성들이 있다. 거기다 아까 말씀해 주신 기타 지역들, 좀 장거리 노선들 이런 쪽들도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7말 8초 극성수기죠. 해외 여행객 항공권 예약률이 치솟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미 일본, 베트남, 사이판, 그리고 삿포로, 오사카, 다낭 이런 쪽들이 예약률이 제가 한 15일, 2주 전 정도에 확인했을 때 50%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더 올라와서 거의 이제 만석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6월 말경 정도에는 늦어도 만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통부가 국내 공항의 국제선 운항 횟수를 9월까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인 2019년에 88% 수준까지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까지 여전히 아직 도달이 요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들, 아까 보여드렸던 1분기에 엄청난 사상 최대 실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고 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항공주에게는 기회 요인 그리고 객당 단가 이런 것들 티켓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올해 실적을 이끌어줄 만한 요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티웨이항공은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LCC 대비해서 중장거리 노선에서 조금 우위에 있다 보니까 네. 돋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 있던데 그게 마지막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중장거리라고 하면 우리가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이죠. 이런 것들이 수요가 이제 2분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이선 도시 위주로도 증편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다가 코로나 이전 2019년이죠. 발생하기 이전 대비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가 그때 대비해야 돼요. 2020년과 21년, 22년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기사가 될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과 올해를 비교하는 게 맞는 수치인데 그때 대비했을 때 수요가 30% 정도밖에 안 살아나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놀라운 실적들 나오고 있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수요를 회복시키기 위한 증편이 정말 2019년에 88% 수준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주가 정도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에서 얼마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매수가를 한 2,850원 정도, 2,800원대까지 좀 열어놓고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잡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횡보를 했던 바닥권이 2,900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자 했는데 오늘 좀 좋은 자리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떠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목표가 3,500원이면 너무 애기 아니에요? 네, 좀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제 2,900원까지 열어놓고 매수했을 때 손절도 10에서 15% 잡고 목표가도 일단은 이게 지나가는 목표가입니다, 사실. 3,500원 잡아놓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어가는 부분들 확인하면서 추가 상향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전고점 4월 부근에 3,800원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볼 텐데 일단 월봉상에서 3,500원대의 매물대가 네. 좀 그렇게 가벼운 매물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아마 2차 목표가는 5,000원 부근에 근접하는 목표가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500원대를 거래량 실으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2차 목표가 5,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추이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1분 남았어요. 네. LNF 5월 30일에 말씀 주셨고 어제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났는데 오늘은 다른 2차 전지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낙폭이 있네요. 1.5% 정도 하락입니다. 보유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유 당연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워낙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테슬라의 추세를 보면 심상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가 주도를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다 뛰어들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쓴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우월한 업체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우리가 바로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슬라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밸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저평가를 받는 요인이 수직 계열화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구체 공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외에도 다른 고객사들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LNF는 분명히 좀 매력이 있는 업체가 지금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LNF 오늘 시가 기준으로 10% 이상의 단기 수익이 나 있는데 추가적인 관심 계속 유지해보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다양한 분위기와 종목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